지훈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우리 문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세요? 지훈아, 할머니, 여기 있다. 말순이 남은 힘을 다해 손자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돼지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마리 돼지가 먹이를 먹으러 다가오다가 몸이 약해진 말순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진흙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진흙과 더러운 물이 입과 코로 들어오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우리 문을 흔들어 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진흙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너 여기서 뭐하니?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지훈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엄마,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진흙 속에서 가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 아침 해가 동쪽 산자락을 넘어서며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죠. 도시의 빠른 변화와는 거리가 먼, 여전히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70대 초반의 김말순이 돼지우리로 향하며 무거운 사료통을 끌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꿀꿀 꿀꿀. 돼지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료를 퍼나르며 돼지들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이 돼지들이 바로 말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살이 올라서 좋은 값에 팔리지. 말순이 돼지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종수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며느리 윤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경은 도시에서 자라나 이 시골 생활이 늘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말순이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미경이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영 밝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 종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왔었거든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미경이 형식적으로 인사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미경의 태도가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는 걸 말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10살배기 손자 지훈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훈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말순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지훈이 학교 잘 다녀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말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치 자신과 아들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처럼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 학교로 떠나고 종수도 일터로 나간 뒤 집안에는 말순과 미경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고 말순은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손 거칠어도 우리 종수 잘 되라고 밤낮 안 가리고 일했는데 이젠 며느리 손에 달려 살아야 하는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당당한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말수는 다시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돼지들에게 물을 주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일상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미경은 남편 종수에게 슬쩍 눈짓을 보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먼저 들어가서 쉬겠다. 말순이 말하자 미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말순이 방으로 들어간 뒤 미경은 종수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지나갔지만 이 집안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는 부부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종수 앞에 앉으며 오랫동안 삼켜왔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돼지우리 냄새 맡으면서 저 늙은 어머니까지 떠안고 살기가 너무 답답해요. 종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생 희생해야 하나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생활 상상도 못했어요. 미경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결혼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종수와 결혼하면서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전혀 다른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온 것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야. 돼지 사육으로 번 돈으로 지훈이도 키우고 우리 생활도 꾸려가고 있잖아. 종수가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지만 미경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언제까지 어머니 그늘 아래서 살 거예요? 우리도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은 목소리를 높이며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은행에 돈을 많이 모아뒀다던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평생 돼지 키우면서 돈을 꽤 모았을 거라고, 은행에 통장이 몇 개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경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종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어머니 돈이든 뭐든 그건 어머니 것이야. 우리가 탐낼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자연스럽게 종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말순이 아직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는 참 순진해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고요. 미경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종수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미경이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예뻐하는 것조차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으니까요. 미경아, 우리 좀 더 참자.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외로우실 거야. 지훈이한테는 소중한 할머니이기도 하고. 종수가 달래려 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돼지 냄새 때문에 역겨워 죽겠고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요. 미경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자유로워질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경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하지만 미경은 이미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서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늙은이를 내 앞에서 치울 수 있을까? 점점 더 위험한 생각들이 미경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지만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훈아,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말순이 손자를 부르자 지훈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경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공기도 무겁고 습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돼지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바닥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배수로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 살펴보는 말순의 모습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도구들을 내려놓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노? 말순이 대답하며 미경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돼지우리 근처에서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돼지우리 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계속 덜걱거리거든요.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봐주지.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우리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쪽에서 한번 밀어보세요. 그래야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말순은 의심 없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 때문에 약간 소란스러워했지만 말순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말순이 안쪽에서 문을 밀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철컥,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단단히 잠긴 소리였습니다. 미경아, 문이 잠겼네. 말순이 당황하며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미경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경아, 문 좀 열어줘. 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이상함을 느끼며 문을 더 세게 두드려 봤습니다. 돼지들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꿀꿀거리며 우리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했던 돼지들도 비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돼지들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혹시 문이 고장난 것일까? 아니면 미경이 실수로 잠근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우리 지붕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옷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몸을 적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말순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집은 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수는 늦게까지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은 우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돼지들도 비에 젖어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말순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말순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직도 이 상황이 실수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경이 곧 와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쪽에서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 미경이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나 여기 있다. 문 좀 열어줘. 하지만 그 불빛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여기에 가둔 것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이럴 수가. 말순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돌본 며느리가 자신을 짐승 우리에 가둬두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키운 집안에서 며느리 손에 이렇게 갇히다니. 평생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말순은 추위에 떨며 잠깐씩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돼지들의 움직임과 빗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하룻밤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순은 손자 지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를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지만 말순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도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말순에게는 절망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비에 젖은 몸은 오한으로 떨렸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하느라 온몸이 쑤셨습니다. 돼지들은 아침 먹이를 기다리며 소란스럽게 꿀꿀거렸습니다. 미경아, 제발. 말순이 약해진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 구석에 고인 빗물을 마셔야 할지 고민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집에서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여기 있다. 말순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까지의 거리와 아침의 생활소음 때문에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친정에 가셨어.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급히 가셨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지훈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손자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바로 여기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종수도 출근 준비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가셨어? 인사도 못 드렸네. 새벽 일찍 나가셨어요. 당신 깨울까봐 조용히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 오신대요. 미경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말순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이 친정에 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 며칠 동안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미경이 돼지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실수였고 이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이게 무슨 일이고? 말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소리 지르면 이웃들이 들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기에 이러는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계시면서 뭘 잘못했냐고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머니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말수는 미경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앞길을 막았다고 그러노?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위해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항상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지훈이 교육도 집안일도 모든 게 어머니 마음대로였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미경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했던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얘기해서 풀면 되는 일이고. 말순이 말했지만 미경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는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먹을 것도 가끔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미경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말순이 다시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미경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돼지들은 사료를 먹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한 모금의 물조차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미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와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내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미경이 우리 사이로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말수는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보며 미경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굶겨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되 고통스럽게 만들어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노? 말순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통장들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미경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경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우리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손주들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날 것이라는 걸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가져다주는 음식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였고 깨끗한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닥은 돼지들의 배설물과 진흙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말수는 구석에 웅크린 채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때때로 환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종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 남편이 밭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오는 모습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끝난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목이 말라서 집에 물을 마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지훈이 올 줄 몰랐기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돼지우리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소리였습니다. 엄마, 돼지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돼지가 아픈가 봐. 엄마가 나중에 봐줄게.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돼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도 계속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오세요? 돼지들이 할머니 없으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훈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당분간 못 오신대. 우리가 돼지들 잘 돌봐야지. 미경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또다시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이미 기운이 빠져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생각 안 바뀌셨어요? 미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나 여기서 내보내줘.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통장 얘기해 주시면 바로 내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만약을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교육비, 혹시 모를 집안의 큰 일들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훈이 돼지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음식을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 돼지들 먹이 주는 거야. 빨리 집에 들어가. 하지만 지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행동도 수상했고 돼지우리에서 나는 소리도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주 돼지우리에 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학교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지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라 돼지우리 주변이 잘 보였습니다. 돼지우리에 가까이 다가가자 또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약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우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우리 문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세요? 지훈아. 할머니 여기 있다. 말순이 남은 힘을 다해 손자를 불렀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돼지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마리 돼지가 먹이를 먹으러 다가오다가 몸이 약해진 말순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진흙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진흙과 더러운 물이 입과 코로 들어오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우리 문을 흔들어 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진흙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너 여기서 뭐하니?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지훈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엄마,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진흙 속에서 가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미경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진흙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미경이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왜요? 왜 할머니를 그런 곳에 가뒀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훈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시어머니를 가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 문제라고요? 할머니가 죽을 뻔했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순한 아이였지만 할머니를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종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눈물범벅이 된 지훈을 본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왜 우니? 종수가 아들을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미경이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친정에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친정에 안 가셨어요. 돼지우리에 계세요. 종수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돼지우리에 있다고? 정말이에요, 아빠. 할머니가 돼지우리에 갇혀 계세요. 엄마가 가뒀어요. 지훈이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수는 처음에는 아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댁에 계신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끌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해봐요. 미경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할머니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종수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미경의 행동도 조금씩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종수가 말하자 미경이 급히 말렸습니다. 왜 굳이 그래요? 지훈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머니는 분명히 친정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종수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왜 이렇게 돼지우리 확인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만약 정말로 어머니가 친정에 계신다면 확인해봐도 문제없지 않아? 지훈이 마음도 편해질 테고.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할머니가 아파하고 계셔요. 결국 종수는 손전등을 들고 지훈과 함께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뒤따라오면서도 손에 식은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 도착한 종수는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 왜 잠겨 있어? 아빠, 열어보세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종수가 문을 열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돼지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종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종수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더러워져 있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빨리 구급차 불러. 종수가 어머니를 안아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종수는 미경을 돌아보았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경아, 이게 뭐야? 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여보, 이건. 미경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종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종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내버려뒀다니. 말순을 집으로 옮긴 후 종수는 응급처치를 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곁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가 구해드렸어요. 그날 밤 말수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손자 지훈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말순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와서 말순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며칠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종수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말순이 회복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종수야.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미경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짐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제가 미경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요. 종수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고 그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퍼진 이야기는 더욱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이 종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김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이 말순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순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김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시어머니를 짐승 우리에 가둬두다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 이웃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같은 며느리 입장인 다른 부녀 회원들도 미경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힘들어도 그렇지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우리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지만 저렇게까지는 못해.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종수야, 이 일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마을 전체가 떠들썩하다.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경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경 씨,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며칠 동안 돼지우리에 가둬두고도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김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친정에 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이웃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경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말순이 어머니한테 제발하지. 한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종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어머니가 너무. 미경이 울며 변명했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를 돼지우리에 가뒀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미경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이 집에서 나가줘. 종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종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종수야, 잘한 결정이다. 저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지. 말순이 어머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미경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마을에서의 자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가 와서 엄마 어디 가요? 하고 물었지만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경이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말순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말순의 회복 속도에 놀라며 정말 강인한 분이시네요라고 감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침 풍경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나는 꿀꿀 소리조차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지훈은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할머니가 또 어디 가버릴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학교 준비해라. 말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할머니 계시죠?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우리 지훈이 옆에 계속 있을 거야. 말순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학교에 간 후 종수가 어머니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종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종수가 상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종수가 직접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순이 말했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종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종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경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종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야. 어머니, 미경이도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테고.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이 종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순이 많이 나아졌네. 정말 다행이야. 김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김할머니.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어.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미경이는 어디로 갔는지 알아? 한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서울로 갔을 거야. 원래 그곳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훈이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그냥 가버릴 수 있을까? 또 다른 이웃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평생 모은 돈을 노렸다지. 참 어이가 없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종수 것이 될 텐데. 미경이는 그걸 몰랐던 모양이야.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지. 김할머니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지훈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기다렸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놨어. 말순이 지훈을 위해 직접 만든 호떡을 내어주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겠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종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 3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없는 자리가 허전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마을 회관에 같이 가요. 할머니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신대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나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겠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가장 큰 벌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거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곁에 진짜 가족들이 있어. 저 멀리 어딘가에서 미경이 홀로 방황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경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오랜만에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종수가 말렸지만 말순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돼지들이 말순을 보고 반가워하며 꿀꿀거렸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할머니 보고 싶었구나. 말순이 돼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던 이곳이 이제는 다시 친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만난 말순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마을 소식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순이 정말 씩씩하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김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야.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 말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종수는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이 커지면 소중한 걸 잃게 되거든. 할머니도 그리고 너희 엄마도 그랬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돼요. 지훈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결국 올바른 쪽에 미소를 보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